반지하에서 살게 되고 네. 그리고 또 지방대 낙제생이나 네, 네. 어디 내세울 만한 것도 없었으니까 네. 주변에서도 넌 안 돼. 니까짓 게 뭐래. 막 이런 얘기를 늘 듣다 보면은 사람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모시고 싶었던 분을 드디어 모셨네요. 여러분들 오케팅 아시죠? 이 책 정말 거대 기업의 대표이신데요. 오두환 대표님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마케팅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 삶에서 마케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오두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우선 제가 박수로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들에게 오 대표님 한번 소개 및 인사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케팅 홀딩스 지금 18개가 좀 넘어가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오두환 작가라고 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 대표님이 지금 잠깐 소개하면서 18개 회사,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나는 지금 회사 하나 설립해가지고 허덕거리고 있는데 워낙 잘하시니까 이런 엄청난 성과를 내신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오 대표님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을 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관련된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도 같이 해보려고 해요. 우선 이 마케팅 회사를 베이직으로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현재 18개 사업체를 꾸리고 계신 최고의 성공을 하시는 분인데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 그렇죠. 도대체 어떤 계기로 이런 인생의 전환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원래 마케팅이나 광고를 좀 오래 하다가 그 코로나 때 잘렸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예, 마케팅 회사에서. 실제로 이제 매출이 그 당시에 막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제일 많이 줄이는 게 이제 마케팅비 이런 걸 많이 줄이고 있던 광고비 줄이는 시기였는데 그때 다들 줄이기 시작하면서 많이 쭉쭉 빠진 거죠. 저희는 매출이 빠지면서 대표님께서 마이너스 한 3천 정도의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이제 매출은 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적자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계속 믿어달라 다시 복구할 겁니다 계속 얘기하다가 결국은 다 나가라 된 거죠. 그래서 집 팔고 그다음부터는 집 팔고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제가 지켜야겠다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키겠다고 했는데 못 지키면 되게 나중에 이제 제가 못 일어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결심을 좀 했어요. 회사에서 좀 더 버텨주면 좋은데 대표가 그게 잘 안 되니까 거기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을 상당히 끌고 나와서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케이스인가 보네요. 그렇죠. 실제로는 그 친구들 중에서 핵심 멤버들이 제가 그 광고를 지금 보니까 16년 됐더라고요. 16년 동안 광고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당시에는 한 2년 3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를 자르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핵심 멤버니까 저는 못 자르고 제 밑에 있는 제 오른팔 왼팔 애들이 쟤들 내보내라. 쟤들 비용 비싸니까.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을 내보내고 나면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 친구들이 일을 많이 잘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계속 이제 설득을 했죠. 그랬더니 버티다가 너도 나가라가 된 거죠. 그러다가 같이 나와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 보죠? 그렇죠. 맞아요. 저는 언뜻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고 또는 무엇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돈을 덜 벌 수 있고 사업을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고보다 제 느낌에 그때 오 대표님의 심정에서는 내가 이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야 돼 하는 그런 일종의 대의 같은 게 작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직원들이 12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회사를 다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적자인 걸 그대로 갖고 온 거니까 그걸 갖고 왔을 때 이제 되게 마음적으로 고민을 했던 게 몇 명은 좀 내보내고 몇 명만 해서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사실. 나쁘다고 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 명이라도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탈을 시키면 어디 가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이거는 신념에 좀 어긋나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다 짊어졌죠. 사실 그러니까 보통 경영적으로 이거는 합리성의 측면에서 이렇게 처리해야 돼 하는 것이 꼭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를 사실 오 대표님은 그동안의 행보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여기서 잘리면 어디 가서 먹고 살지 뭐 이런 어찌 보면 경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걱정까지 혼자 함으로써 그 이후에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그래서 이 좀 과거의 얘기를 잠깐 하면서 오 대표님한테 꼭 듣고 싶은 게 그 중에 오 대표님이 현재 성공에 이를 수 있는 핵심 요인
한 가지만 든다 그러면 뭐를 드시겠어요? 너무 핵심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너무나 명확한 질문인데 여기서 해도 될지 안 될지가 모르겠네요. 일단 그래서- 들어보고 아니면 우리가 커피 한 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8권을 썼더라고요. 종교적인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많이 했고, 기독교, 크리스천이고, 저희 어머니도 목사님이시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 길을 가겠다. 이런 신념과 기도와, 보통 뭐안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명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가서 아마 지금 제가 있지 않을까. 네, 내가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어떤 아주 베이직이 되는 힘은 거기서 나온 것이다라는 말씀은 네. 너무너무 이해가 가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종교의 다양성 때문에 꼭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지금 말씀에 오 대표님의 진실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얼마든지 소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해석의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늘의 어떤 신적인 존재의 힘이건 예. 또는 뭐 보통 얘기하는 운명이건 네, 또는 뭐 세상의 선의의 힘의 합력이건 그 어떤 힘이 우리에게 작동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네. 현상적으로는 같은 것이거든요. 아. 그것의 진짜의 모습은 어떤 분은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분들은 이성의 세계로 해석을 하고 어떤 분들은 동양에서 얘기하는 기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 힘의 근거가 나에게 작동하지 않았으면 네. 현재 성공을 거머쥐기는 어려웠을 거다. 이런 설명으로 우리 알아듣고요. 다만 네. 지금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기도만 하면 성공하냐. 네. 그건 아니란 말이죠. 네. 기도와 어떤 조건들이 우리에게 붙어야 되는지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 나온 일종의 대의를 추구하는 그런 오 대표님의 성향들 그리고 하나를 물면 끝까지 놓치지 않고 밀려가는 그런 추진력들 그리고 어마무시한 노력과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현재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근원에는 오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신앙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우리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너무 띄워주셔가지고 제가 잠깐 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띄워드린 거예요. 아니, 너무 띄워주셨는데요. 네, 정하는 감사합니다. 대로의 해석이고 그 해석이면 아마 우리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 여러분들 다 그렇죠. 소화 네. 수용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커버 쳐주셔서. 우리 마케팅이나 또는 현재 사업들을 성공시키는 면에서 오 대표님 저는 달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큰 틀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성공을 거머쥘 수 있을까? 조금 좀 조언이랄까? 이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성공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하는 좋은 말씀을 먼저 크게 여러 가지 차원을 한번 같이 들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좀 어그로를 끌자 그러면 이게 이제 모든 일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가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확신하는 이유가 마케팅 측이거든요. 사실 마케팅이라는 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이 총 6편 15개로 돼 있어요. 네네. 그 중에서 1번이 대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대의는 뭐냐면 결국은 누군가를 돕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어떻게 좀 같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명이겠죠. 사명감, 책임감으로 본인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밀어 넣는 거죠. 네. 지금 이거를 안 하면 지금 본인을 통해서 여러 명이 또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세상을 또 이롭게 하려면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식품이 나오든 서비스가 나오든 아니면 뭐 보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라면 나왔을 때도 사실 그 당시 빈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세상에 존재한 거거든요. 네.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누군가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이 고민을 항상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한 번에 딱딱 떠오르면 제일 좋은데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고 결국은 누군가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어떻게 이 사람들 잘 살게 해줘야 되지 이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 그런 대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뭔가를 해낸다. 근데 그거에 이제 역으로 올라가 보면 과거에는 어땠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백성들이죠. 그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걸 했고 그 당시에 이순신 그 장군님께서도 다 망했고 지금 자기가 그렇게 혼자서 다 할 수 있었는데 12척밖에 안 나왔는 그 상황에서 거기서 사명감과 대의가 없었으면 아마 그분이 버텼을까? 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따랐을까? 아무도 저는 안 따랐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좌천됐다가 돌아온 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다 같이 따라오게 만든 데는 결국 그 사명감의 큰 몫을 차지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돈 버는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오 대표님은 대의, 정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신 건데요. 저는 이 얘기를 할 때 하브에커 얘기를 자주 제가 해요. 백만장자 시크릿 제가 엄청 강조하는 책이죠. 거기 보면 큰 부자가 된 사람은 두 가지 다 취한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의를 취할 것이냐, 돈을 벌 것이냐. 보통 사람은 돈을 벌면 대의는 버리죠. 또 보통 사람은 대의를 취하면 돈을 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돈을 버는 사람은 대의를 취해서 돈을 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버에커 얘기랑 오 대표님 얘기랑 완전히 일치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릿이라는 책에 그 안젤라 더커 이것 제가 여러분들 엄청 강조하는 책. 근데 오 대표님의 오케팅 요거 먼저 사보시고 그 다음에 제 거인의 노트 사보시고 그 다음에 그릿 사보시고 그릿에서 안젤라 더커스가 정말 명언을 하는데요. 세 사람이 벽돌을 쌓고 있는데 물어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뭘 하고 계세요?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나는 하느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안젤라 더커스가 이 그릿 그러니까 정말 아주 열정적인 끈기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성공시키는 힘 그것은 하느님의 성전을 쌓고 있다는 대의의 노동을 할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 대표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대의 우리의 정신이 우리가 경영을 끝까지 의미 있게 몰고 가서 그것의 결과로 돈을 왕창 벌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독특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너무나 보편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너무 좋네요. 실제로 요거를 조금 더 그럼 디테일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같은 한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명이 모두 똑같이 고기를 사러 가요. 멀리 가서 고기를 사러 가는데 100명이 갔다 오는데 가는데 1시간 그거 들고 오는데 힘들고 또 오는데 1시간 총 걸리는 시간은 2시간 반이 걸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분은 고기를 쉽게 사오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힘들게 사오는 거예요.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한 명이 총대를 메고 그 고기를 대신 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계속 도와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트럭을 살 수 있는 돈도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니까 또 고맙다고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대의 처음에 돕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큰 돈으로 이어지는 그런 실사례가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 대의를 우리가 갖고 이건 또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면 자신에게 꿈일 수 있거든요. 의미이자 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물건으로 만들어서 팔면 물건이 좋을 수밖에 없죠. 물건의 진정성이 담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성공시킵시다. 이런 얘기로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요거를 보물선으로 이 오케팅이라는 책에서 비유를 해서 거기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하나하나씩 제가 다시 오늘 오 대표님한테 직접 얘기를 좀 들을 생각이고요. 그 전에 우리가 데이도 좋고 사업을 시작하기 뭐 해서 열심히 하고 뭐 또는 회사에서 엄청 성과를 내서 뭐 성장을 더 해서 아주 이사로 승진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한테 되게 없는 게요. 자기의 장점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자신감이 없어. 나는 나의 장점이 뭔지를 모르겠어. 단점만 너무 보여. 이런 분들에게 정말 뼈 때리는 얘기 한 가지를 이 책에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오케팅에서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요 단순한 인식의 문제가 있다 하는 문제 제기를 하시고 단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직접 우리 구독자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장점으로 만드는 것인지. 그 부동산 얘기로 전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과거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빌라였어요. 그것도 굉장히 유원지 내에 들어가 있는 그것도 이제 숲이 바로 앞에 있는. 근데 그것이 위치적으로 안 좋으냐 여기랑도 멀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그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는 여기에서 멀리 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굉장히 앞이 일직선 도로예요. 그 거실에서 보면은 액자 형태로 진짜 푸르름이 가득하고. 낙엽도 떨어지고 눈도 쌓이고 굉장히 멋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또 반대로 보면 벌레도 많이 들어오고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이 소심하다 그러면 소심한 것이 결국은 신중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소심한 걸 가지고 매력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에 사색을 하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서 또 성공하고 결국은 다 모든 것들이 한 끗 차이였던 것 같아요. 저도 어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렇죠. 제가 어디서 얘기할 때도 굉장히 어떤 분들은 세게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또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미리 얘기하는 거죠. 제가 사실 이야기하다가 진정성이 있어서 조금 더 세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그건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 진짜 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얘기를 할 때마다 좋아해요. 알아듣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사실 지금 말씀도 우리 제가 오늘 책 얘기를 많이 하네요.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케팅 보시고 거의 다 보시고 그 다음에 미움받을 용기 보세요.
미움받아 용기에 보면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또 해요. 실제로 저자가 정말 왜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처음에는 그 왜소한 게 자기에게는 컴플렉스였다. 그런데 예.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내가 이렇게 왜소함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처음 만날 때 얼마나 편안하겠느냐. 예.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해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책의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가 네. 소위 아들러 철학의 핵심이 목적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것을 내가 잘 하지 못해라고 자기 설명을 하는 일종의 변명 요소로 같은 거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거를 생각을 바꿔서 그것이 나의 장점이야라고 목적 설정을 해놓으면 단점이 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게 그게 아들러 철학의 목적론적인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 사실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 안 알려진 그런 이야기들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 대표 얘기 듣고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이 다 장점일 수 있다. 목적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리고 그 장점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감을 갖고 아까 얘기한 대의를 지향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제가 너무 말이 많습니다만. 너무 좋네요. 실제로 이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마케팅적인 그 학문으로 봤을 때도 네.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인 게 판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무리 강한 상어가 물에서만 강할지 모르겠지만 육지 올라오면 그 물고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코끼리 뭐 육지의 그냥 공룡도 그 어떻게 보면 내려가면은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냥 뭐 밟히는 거거든요. 물리고 뜯기. 그러니까 그 결국은 어디서 싸울 것이냐 이걸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자기에 맞는 판에서 발휘를 하면은 그것이 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오케팅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보물선이에요. 보물선이 이제 자기를 키워가는 과정인데 이 보물선이 성공을 하려면 첫 번째 아까 말씀하셨죠. 정신. 대의를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오케팅 책에서 두 번째 준비할 것을 식량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제가요, 이 오케팅이라는 이 책은 지금 뭐 식량 그리고 뒤에 이제 쭉 나오는데 걔가 거대 서사로 이 큰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억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첫 번째 뭐였다고요? 정신. 그래서 대의. 두 번째 뭐라고요? 식량. 지금부터 식량 얘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사고 제가 요청을 드릴 겁니다. 식량은 뭐예요? 마케팅에서. 자신이 결국은 뭘 팔 수 있느냐. 자신이 팔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보통은 책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컨설팅이라든지 이제 기업을 여러 개 운영하다 보면 그런 쪽에서도 활약을 할 수 있고 실제로는 광고에 대해서 오랫동안 정통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멘탈이 과거에 그 좋았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현재 있는 약점. 심지어는 옛날에는 멘탈이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상상이 안 돼. 그렇죠. 왜냐면 성공한 적이 없었으니까 맨날 반지하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또 지방대 낙제생이고 어디 내세울 만한 것도 없었으니까 주변에서도 넌 안 돼. 니까짓 게 뭐래. 막 이런 얘기를 늘 듣다 보면은 사람이 좀 어느 순간 그러던 분이 멘탈이 이렇게 된답니다. 여러분들 주목해서 받으시고. 사실 식량이 자기가 뭘 잘하고 뭘 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아무리 좋은 보물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식량화시켜서 누군가에게 팔거나 교환할 수 있는 물품으로 만들지 않으면 판매가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을 잘한다 그러면 뭐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도 있는 건데 실제로는 계속 구성원으로서만 하거나 아니면 콘텐츠를 오히려 소비하는 사람으로서만 갔다 그러면 결국은 그쪽으로 성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식량 중에 재배 식량이라고 이 책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재배해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나중에 그것이 힘이 돼서 나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연구하고 자기를 성장시키고 하는 영역을 식량에서 핵심으로 지금 또 꼽고 계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육식량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한테 예를 들면은 주로 이제 기업인 분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주로 만나는 분들이 사회적으로는 1%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에요. 결국 기업인들 굉장히 또 돈을 많이 굴리시는 분들 그리고 의사분들, 변호사분들 이런 대부분의 그 전문 직종의 끝판왕들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늘 고민하시는 거는 이
자신만의 상황에서 좀 누가 해줄 수 없을까? 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또 그게 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또 돈도 사실 많이 받거든요. 그 비용을 제가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하긴 했는데 1시간에 뭐 500만 원씩 받고도 그 이상도 받고도 하긴 하는데 그런 것처럼 좀 큰 돈이 들어오죠. 대신 이것만 주 수입원으로 가져가면 결국은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꾸준한 그 루틴화를 시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제 광고 대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경쟁을 하죠. 네. 광고 뭐 인스타, 유튜브, 구글, 네, 네이버 네, 네, 등등등 많이 있는데 결국은 많은 곳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그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먼저 잡아야 되고 더 빨리 뛰어야 되고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을 해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도 교육을 저도 가기도 해요. 네. 큰 강단이나 아니면 큰 행사나 그런 데 가서 이제 교육하는 거나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크게는 재배, 사육, 수렵, 제작 그 네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것이 수익원이 되는 어떤 행위들, 뭐 상품을 포함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체계적으로 딱 세팅을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 오케팅이라는 책에서 오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뭘 하려면 재배를 꾸준히 하는 그런 상품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가축처럼 사육을 시켜서 조금 빨리빨리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제 또 한편으로는 뭐 재배 식량처럼 좀 장기적인 기반이 되기도 하고 이 수렵 식량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얘는 가가지고 이렇게 따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많이 따먹고 빨리 가서 많이 사냥해서 잡으면 되는 것이니까 세상에 널려 있는 거죠. 이거를 광고 대행 사업으로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팅이 엄청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무엇인가 제작해서 그걸 가지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상품들도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광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식량으로 비유해서 우리의 사업의 아이템들, 상품군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구상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식량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주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옷도 있어요. 의복도.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니까 저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확 들어왔거든요. 자, 오 대표님한테 직접 주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겠습니다. 우리가 돈 벌려면 주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의식주를 얘기할 때 사실 또 중요한 거는 자는 곳이잖아요. 네네. 밖에서 잘 수 없으니까 그런 거에 측면에서 좀 예를 든 건데요. 결국은 이제 가격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 실제로 중요한 거는 고객들한테 제시를 했을 때 그분들이 싸게 느껴야 되거든요. 제가 주는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 정도의 지출은 충분히 용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전략이다. 요 접점을 찾거나 그리고 또 거기에서 세분화를 시켜놨는데 가격을 설정하는 방법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매니아층을 공략한다거나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각자의 특성에 맞게 그런 식으로 공략을 좀 넣어놨고 그렇게 하죠. 제가 요 오케팅 책 보면서 지금 가격 정책하고도 조금 이렇구나 하고 느꼈던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 수요 공급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수요자들이 굉장히 광범하게 존재하고 하면 판매 수가 많아지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을 낮게 잡아서 왕창 파는 쪽으로 간다면 고급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면 가격을 왕창 높여서 소수에게 집중 마케팅을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오케팅 이 책에서는 세팅 방식,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싸게 가야 되고 어떤 것은 매니아층을 보고서는 비싸게 가야 되고 하는 것들을 잘 조절해서 그 세계를 잘 구축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주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안정적인 사업을 하려면 이 가격 정책을 집처럼 잘 꾸며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자, 주거와 관련해서 지금 가격 얘기만 하셨는데 추가해서 또 우리에게 소개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가격 정책이 나중에 바꾸기가 힘들어요. 처음에 어느 정도 이게 중저가로 세팅이 돼 있으면 그걸로 쭉 밀어야지. 갑자기 중저가 가다가 고가로 가면 다 이탈하는 거고 중저가를 가다가 오히려 저가를 가면 더 잘 팔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너진 사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상태에서 본인이 뭐 상품을 팔든 상품 팔든 서비스를 팔든 여러 가지 이제 식량을 팔 때 정확하게 처음부터 공략층을 건드리고
가지고 그 공략적으로 쭉 가야 된다. 그러려면 굉장히 사고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집을 사거나 집을 짓거나 할 때 그냥 뭐 집 지어봐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집을 짓는 거나 집을 사는 듯한 느낌으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 가격 정책의 중요성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얘기를 또 해주신 거고요. 사실 이 가격 정책을 할 때 또 하나 고민이 이 대위라는 생각하고 가격을 조금이라도 비싸게 받으려고 할 때 이게 또 충돌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대위와 충돌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보통 할까요? 사실 대위랑 충돌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대위를 생각해도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베풀고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알고 봤더니 제 뒤에서 정리를 해보면 적자예요. 이러면은 그 대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보통 이제 세팅을 할 때 수익과 지출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정도로 벌고 있는데 이 정도의 대위는 내가 오케이 인정. 그러면 이제 그 대위를 어디까지 수준으로 정할지를 스스로 또는 주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혼자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계속 생각해야 되고요. 그걸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베풀 수 있다. 그 범위를 정하고 영업이익률은 어느 정도. 그래서 보통 그 대위가 좀 있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총 계산을 했을 때 영업이익률을 한 20% 정도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많이 보시는 분들은 50% 이상 보시는 분들이 이러면 이제 대위랑 충돌이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전 적정선이 한 30% 왔다 갔다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대위는 상품을 어느 정도 가격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파느냐의 측면에서도 꽤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회사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발생했을 때 그 이윤을 어디에 쓰느냐, 그 이윤의 배분 문제 이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대위와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고요. 제가 이제 오 대표님을 좀 알고 있는데요. 오 대표님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특히 마케팅 대행이나 이런 것들에서 돈을 왕창 버시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늘리세요. 그런데 늘리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대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익이 나지 않는 그러나 거기 사람들의 삶에 의미가 있는 뭐 이런 것들을 하시고 또 보육원 봉사도 엄청 하시죠. 큰 액수로 보육원 지원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차원의 대위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같이 맞물려가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보육원 얘기는 잠깐 해주실까요? 그래도 아셔야죠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제 뭐 이름 얘기를 듣는 거예요. 실제로 굿닥터 네트워크스라고 22개 보육원에 한 1000여 명의 아이들을 계속 후원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겪다 보니까 되게 아이들은 사실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죄가 없잖아요. 그럼 태어났는데 그냥 자기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런 되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보통 이 얘기를 하면 많이 돌아서시더라고요. 이쪽으로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뭐였냐면 아이들한테 피자를 줬는데 피자를 한 판을 줬습니다. 어쨌든 피자 한 판 줬는데 못 먹어요. 그리고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냐? 피자 왜 못 먹고 울고 있냐? 근데 애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먹고 싶어서 아니면 못 먹게 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슬퍼서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맞추시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사실. 정말 못 봤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저도 돌아섰던 이유가 그 피자를 보고요. 그냥 하염없이 우는데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우는 이유가 언제 또 먹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또 먹을 수 있어요? 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시간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와 도대체 애들이 얼마를 벌고 얼마를 가지고 먹길래 이게 안 들어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실제로는 먹는 것도 굉장히 예산이 적게 잡혀 있고 그 당시에 800원인가 그렇대요. 그도 갖다 먹이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냥 사는데 지장 없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그 성경 말씀에서는 사실 제가 믿는 종교에서는 그런 과부와 고아를 돌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놔두는 게 맞을까? 이건 아니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 심정을 계속 갖고 있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저는 제가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저도 뭐 다 줄 수 있겠죠. 근데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대의와의 공존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제로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제가 후원의 통로가 되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실제로 그 보육원으로 다이렉트로 돈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일반인들이 100% 저희가 막 먹지 않고 그런 구조를 지금 또 구축하고 있고 지금 굿닥터 네트워크스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만남에서 만나신 분들일까요? 심지어는 고객
그 마케팅 고객이던 네. 분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하시기도 하고 또 네. 뭐 실제로 오 대표님이 거액의 돈을 내시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보이건의 아까 피자 얘기는 사실 잘 들으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걔를 더 오래 보고 싶어서 먹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있는 아이들을 연상하면 이런 데이의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진행을 하시는 게 또 사실 그런 실천이 우리에게 스스로의 힘을 주지 않습니까? 사업적으로 좀 난간에 봉착을 했을 때도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더 힘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라는 것은 단지 가격에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 우리의 행위를 밑에서부터 이 안에서 우리의 행위를 잘 좋은 방향으로 규제해주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오케팅에서 또 하나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게 의복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잘 입어야 되는 얘기죠. 마케팅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그 얘기를 오 대표님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자기 있는 그대로 봐주길 바래요. 그럼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게 살다 보니까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그럼요.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되는데 그 있는 그대로를 어떤 기준으로 있는 그대로를 볼 것이냐. 이 사람이 굉장히 밑에서 바라보면 키가 커 보일 것이고 위에서 바라보면 작아 보일 것이고 하늘에서 보면 개미처럼 보일 것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을 다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브랜딩인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뭐 이렇게 이론 만드는 걸 사실 좋아해요. 광고 레퍼런치, 오케팅 15개, 세븐 포지셔닝, 13가지 브랜드 법칙, 뭐 브랜드 상대성 이론 이런 거 막 이론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만들어낸 주장 중에 하나가 브랜드 상대성 이론이라고 가치는 가로 열고 본질 더하기 마케팅 포장을 해서 가로 닫고 그럼 거기까지가 가치다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광고를 했을 때 브랜드가 생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치라는 거를 그러면 본질 더하기 마케팅인데 본질은 뭐고 마케팅은 뭐냐?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본질은 3,000원짜리 사과예요. 사과 6개가 있습니다. 3,000원짜리 6개면은 18,000원이죠. 근데 이 3,000원짜리 6개의 사과를 청송사과 굉장히 막 비싼 거예요. 제가 그냥 들었어요. 그럼 본질 그대로 본다 그러면 가치는 청송사과 6개의 가치를 느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짊어지고 갖고 이렇게 드리면 아마 가치를 못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거기까지가 그럼 그게 가치냐? 그럼 제가 검은 비닐봉지에 6개를 넣어 갖고 왔어요. 제가 이거 사왔는데 청송사과 3,000원짜리랍니다. 정말 맛있대요. 이렇게 들었어요. 검은 비닐봉지예요. 그럼 포장이 마케팅이 안 되어 있잖아요. 본질에다가 뭐 100이라는 점수에다가 마케팅으로 그냥 드리면 마이너스 100이 되니까 이거 왜 갖고 온 거야? 이거 어디서 주워 온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마케팅으로 플러스 100을 해버리면 그래 뭐 비닐봉지까지는 뭐 제가 준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니까 말도 안 하는 많지만 어떤 분들은 박스에다가 일반적인 박스에다가 갖고 오시면 적어도 평탄은 하겠죠. 거기에다가 금 비닐봉지라면 또 플러스가 되고요. 진짜 고급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 6개에다가 정말 그 검정색 고급 박스에다가 백화점에다 막 산 것처럼 브랜드 딱 봐갖고 김익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써가지고 딱 드리면 또 다른 느낌이 들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포장까지가 가치인데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는 분들은 대부분 이거를 못해요. 제일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농가에 계신 분들이 이 3,000원짜리 똑같은 비싼 사과를 가지고 포장하는 비용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 들었지만은 검은 비닐봉지는 20원이면 끝나고요. 그냥 드리면 돈도 안 들잖아요. 이게 어차피 그냥 사과인데 다 똑같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박스 값이 보통 한 8,000원 정도 합니다. 일반 박스는. 고급 박스면은 2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2만 원이 넘어가서 18,000원의 그 기본 본질 가치보다 높은 마케팅 비용을 쓸 것이냐 여기서 선택을 못 하는 거죠. 어렵죠. 네,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 돈이 아깝다고 해서 못 쓰니까 결국 가치는 하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광고로 아무리 많이 알려도 제가 팔고 있는 게 그냥 드리는 6개의 사과면 거기다가 곱하기 광고 막 100이라는 광고를 썼어요. 그러면 가치값이 0인 상태에서 100을 곱해버리니까 0이 되는 거죠, 브랜드는. 근데 가치값을 높인 상태에서 가치값이 1000이에요. 여기다 100을 곱하면 당연히 뭐 10,000만 될 수 있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론을 계속 얘기 드리면서 실제로는 포장하는 능력 사람도 똑같은 게 제가 그것도 이제 예를 든 건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떤 음식점을 갔는데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맛있다고? 근데 고급스러운 거예요. 진짜 동네 파스타집에 갔는데 갑자기 위에다가 막 발라가지고 막 호텔에서 먹는 것 같은 느낌으로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고 제가 주방장을 찾아갔어요. 죄송한데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하세요? 되게 허름했어요 심지어. 제가 얘기 들었더니 사실 그러면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사실 제가 한 20몇 년 30년을 가까이 5성급 호텔을 주방장을 했었던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 사실도 모르고 밖에도 모르겠고 뭐 근데 요리는 나왔는데 맛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도 심지어 자기가 되게 서럽다는 거예요. 호텔에서 갔을 때는 자기가 이 요리 하나에 10만 원씩 더 받고 팔았던 건데 나와가지고 15,000원에 팔고 있는데 이게 안 팔리네. 그게 사실 그러면은 적어도 5성급 호텔이라는 얘기를 밖에 나와서 누군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부처라도 놓으시든지. 근데 이거를 왜 안 하십니까? 근데 자기는 과해서 그건 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생각을 바꿔드려야겠다고 앉으시라고 이제 이렇게 바꿔드렸던 사례들이 있는데 결국은 다행히 설득이 됐나 보네요. 예, 그 뒤에는 이세를 하나 하셔가지고 네네네. 그거 얼마 안 하거든요. 그렇죠. 밖에 붙이는 거 3,000원, 뭐 3만원 그거 하나 붙이면 되는데 그거를 거꾸로 장인들이 자기를 내세우는 하여튼 뭔가 좀 금기시하는 이상한 사실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케팅 이 책에서는 직설적으로 다 얘기하고 계세요. 사업을 하려면 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마케팅 하듯이 우리의 삶을 꾸려가려면 일단 신뢰감을 주는 자기의 내면이 있어야 되고 그냥 내면이 있어서는 안 돼. 유명해져야 됩니다 하고 딱 한마디로 짚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얘기도 아주 잘 좀 머리에 새기면서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냥 그렇게 해서 내가 5성급 호텔 주방장이어서 이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 연구하고 열정적으로 그 물건을 만드는 걸 보면 5성급 호텔의 주방장이었대. 이제 얘가 가치가 더 상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 그러니까 발전 연구, 계속 성장, 열정적으로 그것을 해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이 책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브랜딩할 때 꼭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다. 뭐 이렇게 소개를 좀 자세히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얘기가 이제 저 핵심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으셨으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디테일을 챙겨가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요.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요. 어찌 보면은 마케팅의 ABC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마케팅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무리 속에서 마케팅이라는 게 실제로 전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 보물선 얘기하면서 마지막 요소를 무리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네트워크 소통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무리, 이 네트워크 소통과 관련된 오 대표님의 마케팅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이 좀 모여져야겠죠. 대의를 하려고 하면 혼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그 영향력들이 서로 모여야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물방울이 혼자 있으면 결국은 그냥 물방울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똑같이 노를 저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설득을 하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데 뭐 회사를 운영하든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직원이어도 제 옆에 있는 팀원들이 있을 거고 팀장님이 계실 거고, 근데 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싫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같이 못 가는 거거든요. 이분도 잘 안 될 거고 저도 잘 안 될 거고 그런 관계들을 너무 많이 보고, 실제로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개로 뜻을 모아서 한 번에 노를 젓는 방법, 그것이 이제 네트워크가 소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실제로 제가 저희 팀장들이나 팀원들에게 늘 강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신이 주인의식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주인의식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본인들은 본인 삶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본인이 잘 됐으면 좋겠냐, 안 잘 됐으면 좋겠냐?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죠. 그럼 본인이 잘 되려면 주변에 사람들이 같이 잘 돼서 같이 성과를 내는 것이 잘 되는 거 같냐, 이렇게 역으로 들고 가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건 이제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이라, 이거 무지하게 어려운 책인데, 어려운 책이지만 그 안에 정말 귀담아들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내가 직장에서 이제 팀장이야 또는 팀원이야, 그리고 오 대표님은 사장이야. 그러면 우리 모두 우리 회사의 주인의식을 갖고 이제 이렇게 가면 픽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스스로가 영어로 얘기하면 레이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이죠. 한나 아렌트가 그 다음 차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워크라고 그래요. 이 워크는 내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내가 실력도 좀 키워가고 조금 재미도 있어. 이게 이제 워크에 대해 마지막을 프랙티스라고 그래요. 실천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나의 꿈을 좀 태워. 내 소유 직장은 아니지만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회적 선한 영향력이나 어떤 멋진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쓰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무엇인가의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하는 거야 라고 그 일에 의미를 붙여서 행위하는 거예요. practice, 실천한다 그래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우리가 레이버를 하느냐 워크를 하느냐 프랙티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의 질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삶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지금 오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무리지어서 네트워크 소통하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하고 사업을 운영해가고 하는 것의 중요성은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프랙티스를 하는 무리다. 그 네. 무리의 힘을 합쳐서 우리가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엄청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이런 행위를 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키워드가 선한 영향력이거든요. 우리 오 대표님은 네. 선한 영향력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또는 우리 고객들에게 미치고 계신지 좀 소개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뭐 크게 하는 게 없어가지고 아, 이건 대표님이 겸손의, 훨씬 더 이건 겸손의 말씀. 우리 김 교수님이 훨씬 더 제가 잘하시고. 여러 가지를 좀 네. 알고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어찌 보면 사업하는 사람이 돈에 집중하고 돈을 많이 벌어요. 저는 쓸데없는 걸 엄청 해.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이렇게 기업의 규모를 확 키워서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분이 됐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잠깐 우리 인생을 개척해가는 분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게 아마 학교 이를 포함해서. 네.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는 복지사를 공부하고 있고 나중에는 보육원을 직접 하기도 하고 보육원 네트워킹을 좀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교회도 이번에 설립을 했고 목회자로 지금 이제 제가 등록이 돼 있는 상태로 교단에 다 등록됐고 그리고 실제로 또 하나는 학교를 짓고 있는데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사실 이거는 시작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교육 시스템을 제가 못 바꾸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교사였고 결국은 교사 자격증이 2개가 있고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교사의 꿈을 제대로 못 갔거든요. 근데 그 꿈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재부팅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학교를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한 명 한 명들이 다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이순신이나 세종대왕급의 장군들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좀 결국은 제가 혼자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분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투자해서 그분들이 더 잘 되게끔 만들고 사회, 경제, 과학 각 분야에서 최고의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 학교를 통해서 만들어낸다고 하면 나중에 결국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만 돼도 그 사람들이 결국 다 발전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뭔가 사업을 한다 그럴 때도 저희가 자금을 그동안 갖고 있고 마케팅 이런 것들을 후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네. 의무적인 것 같아요. 해야 되는 일이고. 사실 우리 오도환 대표님은 제일 앞에 간단하게 소개 때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 사회에 소위 정말 미친 서열 사회죠. 특히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지는 여러 부면에서 내가 정말 최고의 인간이야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다고 본인이 생각하셨던 분이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없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런데 자신이 갖고 있는 내재적 힘, 믿음이 이제 배경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물선을 어떻게 하면 잘 운항시킬까, 식량 업무로 할 것이고, 나의 거주는 어떻게 할 것이, 의복은 어떻게 할 것이 등등을 쭉 자신의 실천을 통해서 일단 완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좀 벌리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이제는 그 돈이 왕창 벌리는 세계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를 꿈꾸시고 그러면서 오늘 지금 말미에 하신 얘기는 최근에 시작한 일들이거든요. 내가 배우는 데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 근데 정말 아이들은 자유롭게 그 대학 입시 공부하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상상의 힘 이런 것들을 키워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지.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앙도 막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막 빌어서 나 우리 아들 꼭 대학에 붙어주게 하세요.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신앙 말고 우리를 정말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신앙의 세계 이런 것까지 지금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찌 보면 큰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믿고요. 여러분들 우리 오 대표처럼 좀 꿈 크게 갖고 현재 하는 일에 모두 의미를 부여해서 그 의미 부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삶 한번 멋지게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 대표님처럼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김 교수의 3가지 구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해서 이렇게 우리 멋지게 살아봅시다 하는 메시지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즐겨보는 채널이에요. 너무 나오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는 이 채널만 잘 봐도 성공의 길은 열려있지 않을까. 또 지금 하시는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듣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넘치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이미 저를 막 너무 띄워주셨는데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많이 멘토링 받으시고
또 같이 함께 하시면 최고가 되실 겁니다. 화이팅! 네,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 교수 세 가지 구독자들에게 마지막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 많이 봐주시고 오 대표님 오케팅 책 통해서 멋지게 사업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모두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